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OT 때 말씀드렸던 목차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증은 총 4개로 분야로 나누어지고요. 오늘은 4개 중에서 첫 번째 거 네트워크 일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일반은 10에서 11문항 정도 나오고 있는, 출제되고 있는 과목입니다. 우선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트워크 일반에서 중요하게 출제되는 주제는 TCP/IP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OSI 7계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외에 프로토콜 에러 처리 기법, PCM 변조 과정, IP 버전 6 프로토콜 다중화, 그다음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우선 오늘은 이 4개의 범위 중에 첫 번째 요 네트워크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그다음에 패킹 교환 방식, 그 외의 것들을 이제 주로 다뤄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통신망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2018년 2월 4일에 나왔던 기출 문제이고요. 얘는 거리에 따른 네트워크 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따른 네트워크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PAN은 약 5m 이내의 인접지역 간의 통신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LAN은 근거리 영역의 네트워크로 동일한 지역, 공장, 사무실 등 동일한 지역 내의 고속의 전용 회선으로 연결하여 구성하는 통신망입니다. WAN은 광대역 네트워크망이고요. 서로 관련 있는 랜들 간의 상호 연결망입니다. 마지막으로 MAN은 요 랜과 웬의 중간 형태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이제 크기가 펜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랜, 그 다음에 맨, 그 다음에 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시면요. 도시와 국가, 대륙 등 지역적으로 넓은 영역에 걸쳐 구축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컴퓨터 통신망, 인터넷 백본망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웬입니다. 웬.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미리 풀어왔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를 미리 풀어보지 않으셨다면 풀고 와서 강의를 듣는 것을 권합니다. 어쨌든 A는 when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B는 인구 밀집 지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A와 그러니까 when과 C의 망 간에 연결해주는 통신망을 말합니다. 뭔지 조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선 C가 뭔지 모르니까 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학교나 집에서 사용하는 소규모의 범위가 그리 넓지 않은 일정 지역 내에서 다수의 컴퓨터나 OA 기기 등을 속도가 빠른 통신선로로 연결하여 기기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랜에 대한 설명입니다. C는. 그래서 B는
요 웬과 랜을 연결해주는 통신망이니까 얘는 B는 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018년 4월 22일에 나왔던 기출이고요. 버스 토폴로지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뭐였냐면 컴퓨터 네트워크 요소들, 링크, 그리고 노드를 물리적으로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충분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크게 5개로 나누어지고요. 요 5개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 등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계층형입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리 구조 형태를 갖고 있고요. 트리 구조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보 단말 장치를 추가하기가 용이한 구성입니다. 이 계층형의 장점은 관리가 쉽고 확장이 편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네트워크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노드의 트래픽이 이런 식으로 집중화돼 버리면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요. 병목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스형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버스형 토폴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버스형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요 가운데에 있는 요거를 버스라고 부릅니다. 버스. 그래서 버스형 토폴로지라고 부르고요. 얘는 장점이 설치 비용이 적고 신뢰성이 우수합니다. 구조가 간단하고요. 요 버스에 노드를 추가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전송되는 데이터가 많으면 여기서도 전송 이런 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많으면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요. 병목 현상이라는 건 이제 한 곳에 몰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몰려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다음에 장애가 발생해 버리면 전체 이 버스라는 곳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얘는 양방향 전송 방식이 특징이고요. 각각 이제 고유 주소를 갖고 있어서 지정된 단말기로만 전송이 됩니다. 얘는 멀티탭의 구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형 토폴로지입니다. 이름이 성형인 이유는 이제 별처럼 생겼다고 해서 성형이라고 부르고요. 중앙에 있는 정보 단말 장치에 모두 연결된 구조로 항상 이 중앙의 정보 단말 장치를 통해서만 연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성형 토폴로지의 장점은 고속의 네트워크에 적합하고요. 얘도 노드 추가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에러 탐지가 용이하고요. 노드에 장애가 발생해도, 그러니까 요 노드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다 해도 네트워크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앙 노드에 장애가 발생해 버리면 전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게 단점이고요. 얘는 설치 비용이 고가입니다. 그리고 요 노드가 증가해 버리면 네트워크의 복잡도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형 토폴로지는 가장 많이 쓰이는 통신 구조이고요. 각 노드마다 전송 속도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신뢰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요 회선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다 해도 오해할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뢰성이 낮다는 특징,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링형 토폴로지이고요. 링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렇게 이제 링으로 붙어 있다 해서 링형 토폴로지라고 부르고요. 인접해 있는 정보 단말 장치가 이런 식으로 연결된 구조를 갖습니다. 얘는 노드의 수가 증가되어도 데이터 손실이 없고요.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거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네트워크 구성의 변경이 좀 어렵고요. 회선에 장애가 발생해버리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망형, 메쉬형 토폴로지라고도 부르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복잡하게 생겼죠. 네. 모든 정보 단말 장치가 회선을 통해서 연결된 구조입니다. 얘는 한쪽 통신 회선에 에러가 발생해도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출발지, 목적지라고 했을 때 요 통신 회선에 에러가 발생해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계속 네트워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도 네트워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메쉬형 토폴로지의 장점은 장애 발생 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회선이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이제 구축 비용이 좀 고가이고요. 운영 비용도 고가입니다. 이 메쉬형에서는 라우터가 필요해요. 라우터라는 거는 이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는 네트워크 장비이죠. 그래서 이 라우터가 있어서 이제 데이터를 최적의 경로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 해서 앞서 배운 내용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발생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다. 자, 요거는 뭐에 대한 특징이 있냐면 버스형입니다. 버스형. 요거는 버스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각 스테이션이 중앙 위치에 연결되어 있다. 중앙 스위치. 네, 이거는 성형입니다. 성형. 얘는 버스형. 자, 3번. 터미네이터가 시그널의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요거 이제 터미네이터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버스형입니다. 버스형. 이거 잘못 설명했네요. 쉬운 게 아니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1번 틀렸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토큰 패싱 기법을 사용한다. 이 토큰 패싱 기법을 사용하는 토폴로지는 링형입니다. 링형.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요 문제는 벌써 2번이나 출제됐어요. 2018년 4월 22일에도 출제됐었고 2019년 2월 17일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문제를 분석했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문제들이 2번씩 출제된 문제들이 있어요. 2번씩 출제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1번씩 출제된 문제들이 있어요. 최대 2번씩 출제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써놓은 이유는 요 보기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완벽히 문제와 보기가 다 똑같았어요. 완벽히. 제 생각에는 요 2번 출제된 거는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이 나올 것 같진 않고 한 번만 나왔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은 한 번 더 완전히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렌의 구성 형태 중 중앙의 제어점으로부터 모든 기기가 점대점으로 점대점 방식으로 연결된 구성 형태는 중앙이라는 말이 나오면 스타입니다. 스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별처럼. 네. 그래서 요 중앙 얘기가 나오면 스타형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또 버스 토폴로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버스 토폴로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2018년 10월 21일에도 나왔었고 2020년 2월 16일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랬습니다. 1번 스타 토폴로지보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케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선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자, 이건 뭘까요?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메쉬형, 망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네. 2번 각 스테이션이 중앙 스위치에 연결된다. 네, 중앙 또 나왔죠? 얘는 성형이고요. 터미네이터가 시그널의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 터미네이터 나오면 버스입니다. 버스 맨 끝에 이런 식으로 터미네이터가 달려 있어요. 네. 이렇게 이게 버스형 토폴로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터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버스입니다. 토큰이라는 비트 패턴이 원형을 이루며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토큰 패싱,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토큰 패싱은 링형 토폴로지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네, 쉽습니다. 2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요 내용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기 글이 똑같이 안 나오는 것뿐 요런 키워드는 계속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토폴로지 마지막 문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의 구성 토폴로지에서 이번엔 성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1번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회선을 연결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식으로 1대1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트 투 포인트는 이렇게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회선을 연결한다. 2번 단말 장치의 추가와 제거가 쉽습니다. 3번 하나의 단말 장치가 고장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니죠. 예, 하나의 단말 장치 여기서 고장이 나도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요게 하나의 단말 장치가 아니라 중앙 노드라고 나오면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죠? 여기가 망가지면 전체 네트워크가 다 망가진다고 했었죠. 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각 단말 장치는 중앙 컴퓨터를 통하여 데이터를 교환한다. 중앙 이게 나오면 이건 성형 토폴로지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트워크 토폴로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